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도내 최남단 유인도사인 갈도. 현재 갈도로 가는 전기 여객선이 없다. 그래서 통영에서 낚싯배를 이용하여 갈도에 들어가 보기로 한다. 쉽게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곳이다. 2010년 국토해양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의 수는 유인도 482개를 포함한 3,358개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섬에 간다고 했을 때도 약 6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나는 이 수많은 섬들 중 과연 몇 곳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통영에도조차 꽤 많은 섬들이 있는데 말이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통영 앞바다에는 꽤 많은 낚시꾼들이 있었다. 배 멀미를 할 법도 하지만 바다에 있는 섬 구경, 낚시꾼들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통영에 위치한 추도. 섬의 생김새가 가래를 가지고 곡식을 파헤치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추도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가 있기에 동백꽃이 필 무렵 방문을 해보아야겠다. 추도는 하루 2회 전기 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다. 추도를 지나고 나니 두미도가 눈에 들어왔다. 섬의 모양이 올챙이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불리게 된 두미도. 두미도에는 해발 470m 정도의 천왕산이 있으며 섬을 한 바퀴 트레킹할 수 있는 일주도로가 개설되어져 있다. 동백군락지와 돌담길이 유명하며 두미도 역시 하루 2회 정기 운항을 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로 유명한 박거칠리도. 낚시꾼들에겐 꽤 유명한 곳이었다. 맞은편으로 보이는 곳이 앙커칠리도이다. 섬 이름들이 참 특이하다.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려주고 다시 출발을 한다. 욕지도를 지나자 갈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꼭 와보고 싶었던 갈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섬 전체를 트레킹하는 데만 약 6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갈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큰 섬이었다. 하지만 현재 풀들이 많이 자라 길이 보이질 않아 트레킹은 좀 어렵다고 한다. 섬에 다가오니 바다 색깔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닷길을 약 1시간 정도 달리고 달려 드디어 갈도에 도착을 했다. 이곳 갈도는 한때는 200명 가까이 주민들이 살던 섬이었지만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갈도섬을 관통하면서 집과 건물들이 모두 파손이 되었고 주민들은 가까운 욕지도와 통영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갈도에는 옛 경찰서 자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한 분과 개 2마리 그리고 염소들이 갈도를 지키고 있다. 베이스 캠프를 지어보려고 한다. 강풍에 강하다는 클레베르가 틀라스. 섬에 계신 주민분께 마음도 나누어 드렸다. 이것이 사람 사는 정이다. 주민분이 키우고 계시는 갈순이, 빨간 목줄이 갈순이이고 초록 목줄은 갈도이다. 낯선 방문객의 갈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어릴 적 집 앞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바라보았던 하늘은 참 아름다웠다. 어쩌면 그때의 그 행복을 찾고자 나는 백패킹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배낭에 이것저것 담으면 10kg이 훌쩍 넘어버리지만 그 수고스러움마저 나에겐 소소한 힘이 된다. 쉘터와 각자의 텐트들을 지어보았다. 이동식 내 집이 생겼다. 텐트는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루는 산에서, 하루는 들에서, 그리고 하루는 바다에서. 이른 아침부터 바삐 움직인 탓에 배가 고팠다. 바다를 배경 삼아 음식을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순간이었다.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과 날씨라더니 바람 한 점 없던 갈도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 탓에 파도도 꽤 높게 쳤다.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고 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들도 있어야 비로소 비옥한 땅이 만들어져 생명들이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파도에 떠밀려온 뿔소라. 사이즈가 제법 컸다. 몇 개 안 되지만 돌을 이용하여 뿔소라를 손질해 보았다. 역시 해산물은 기름장이 최고다. 아롱은 근육의 모양새가 눈에 아롱거릴 정도로 아름답다는 의미이며 소 한 마리 딱딱 700g 나오는 귀한 부위 중 하나라고 한다. 이 귀한 것을 나는 지금 갈도에서 먹고 있다. 아롱사태 전골은 한절기 보양식으로도 꽤 유명하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알람 소리가 아닌 파도 소리에 일어나 아침을 맞이해본다. 전날 세차게 불던 그 거센 바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갈도에서의 아침이다. 옛 학교터가 있던 곳의 주민분께서 새로운 곳으로 가꾸고 계셨는데 앞으로 이곳에 작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이 소소한 바람이라고 얘기하셨다. 섬의 생활은 풍족한 육지와는 달리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해야 삶이 사라지는 것 같다. 멋진 갈도의 일출은 비록 놓쳤지만 섬 뒤편의 절경을 담고자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다. 주민들이 살던 시절 경비초소로 사용이 되어졌던 곳이다. 현재 갈도에서의 명당은 이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갈도. 그 오랜 세월 파도에 깎여져 만들어진 이 거대한 절벽의 모습 또한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 경관이었다. 창틀이 있던 자리에 서서 잠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창틀이 마치 액자처럼 보여 신기하기만 했다. 자연이라는 큰 미술관에 잠시 입장한 기분이다. 수백 년, 수십 년의 세월에 깎이고 깎여져 만든 이 거대한 절벽의 모습 앞에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깎이고 깎여야 멋지게 변하는 것 같다. 내 자신도 세월 앞에 많이 깎였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이다. 주민들이 모두 떠나가버린 이곳의 주인은 다시 자연이 되어버렸다. 내 길을 훌쩍 넘겨버린 풀들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이곳에서 옛 집터들을 바라보기로 한다. 개척 당시 칡덩굴과 갈대가 무성하여 갈도로 지명이 되었다. 갈도에 둘레길을 만들고 싶다는 주민분의 말씀처럼 둘레길이 완성이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다. 앞쪽 보이는 곳으로 약 15가구가 살았고 반대쪽에는 10가구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높은 곳에 올라오니 우리의 집들이 너무나 작게만 보여진다. 나는 영상과 글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촬영과 편집 등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하다 보니 지금의 안지TV가 된 것이다.
평소에 자연 다큐를 참 좋아했다. 어린 시절 내 부모님이 자연 다큐 영상을 왜 그렇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는 알 것 같다. 처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보니 나도 참 많이 발전했다. 기특하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된다.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었으면 좋겠다.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도 선착장으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파도에 깎여 가파른 절벽이 되어버렸다. 갈도 주변 바다는 괜찮은 어종들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한다. 저기 멀리 배 너머로 보이는 곳이 내장덕도를 시작하여 좌사리도가 있는 곳이다. 특히 좌사리도는 멸종위기인 매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보존을 위해 특정 도소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 집터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었다. 삶의 터전을 내버려둔 채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그때 그 시절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가 있는 법이다. 길도 없고 경사가 심한 이곳에도 꽃은 피었다. 강한 바닷가 바람에 살아남은 이 꽃들의 생명력에 자연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갈도의 매력에 빠져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인도에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후부터 주민분 어르신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셔야만 하셨다. 자제들을 배에 실어 갈도에 몇 번을 오가면서 태풍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씀을 웃으면서 하셨다. 인생은 떠나는 그날까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냄비밥이 참 잘 되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오뎅까지 끓이니 제법 근사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저 위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 산이 이렇게 하나 옵니다. 산이. 진짜요? 산이 이렇게 왁 타고 오거든요. 그럼 절벽 때리면 저 집까지 올라와요. 그러고 나머지 파도는 여기 휩쓸어갖고 이쪽으로 중간으로 간통해가 이쪽으로 지나가요. 저쪽으로 한 15가구. 네네네. 저기 전봇대 있죠. 네네네. 저기가 제일 안전한 지역이 태풍이고 와도. 그러니까 저쪽으로 15가구, 끝까지 이쪽으로 이제 요 섬에 한 10가구.
저도 제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려고 네네네네. 가는데 완전히 절경입니다. 저기가 네. 남쪽이기 때문에 섬이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히 수평선밖에 안 보이거든. 네네. 그 저기가 저쪽으로 가면 진짜 절경 중에 절경. 이거 다 도는데 2시간 반. 저쪽 섬 도는데 2시간 반, 이쪽 섬 도는데 한 4시간 반.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갈도 앞바다에는 꽤 많은 쓰레기들이 떠내려온다. 육지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물도 이곳 섬에서는 매우 귀하다. 갈도에는 3개의 우물이 있지만 다 말라버렸다. 갈도가 무인도가 되다시피 한 것은 최악의 교통사정과 물 부족 때문이었다. 갈도 주민들은 식순환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주민들끼리 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격리된 섬 생활에 주민들이 거칠어서 그런지 해적섬이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겠지만 지금은 갈 곳을 잃은 듯하다. 옛 집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곳이 갈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란다. 갈도의 중심에 있었던 마을회관 자리이다. 하지만 파도는 그 흔적도 없이 다 쓸어가 버렸다. 내 부모님들이 수많은 세월 끝에는 왜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는지 나도 어른이 되어가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이 사회 속에서 오로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자연. 나는 자연으로의 생활은 아마 현대인들은 한 번쯤은 꼭 해봤을 생각인 것이다. 어르신과 갈도 갈순이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해본다. 갈도에서의 1박 2일은 꿈이었다. 꿈만 같았던 갈도에서의 추억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 본다. 배가 출발을 하고 갈도를 떠나는 순간이다. 1박 2일은 너무 아쉽다. 갈도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쥐섬이라고도 불려졌다고 한다. 실제로 쥐신에게 농작물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제사도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멀리서 바라본 갈도의 모습은 마치 쥐의 모양과 흡사하다. 갈도, 안녕.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